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질까봐 조심조심 걷는 분들, 혈관 걱정 때문에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넘어질까 무서워 외출을 줄이고 약은 챙겨 먹는데 몸은 점점 더 굳어가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대부분 틀렸다면 어떨까요? 칼슘만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생각, 혈관약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믿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진다는 체념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연구해보니 뼈가 약해지는 진짜 원인은 칼슘 부족이 아니라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도 단순히 기름진 음식 때문이 아니라 장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돈 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뼈와 혈관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식탁에 흔히 있는 한 가지 식재료만 제대로 활용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 지금의 나 이야기 같으신가요? 30년간 중년 이후 식생활 변화를 연구해온 서준혁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뼈인지 혈관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달 전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8살이신 어머님은 평소 집안에서는 괜찮은데 조금만 오래 걸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찼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불안하셨대요.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지만 본인은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져서 불안하셨다고 하더군요. 특히 겨울에 빙판길을 보면 아예 외출을 포기하게 되고 마트 가는 것도 누군가와 함께 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영양제도 챙겨 먹고 약도 꼬박꼬박 드시는데 왜 몸이 더 굳어가는 느낌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사 패턴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조금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복잡한 보약도 아니고 값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먹는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매일 아침 병아리콩을 불려서 검은 깨와 함께 드시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까? 72살 김순덕님은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늘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셨어요. 특히 밤에 누워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대요. 약은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데 왜 이런 증상이 계속되는지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알고 보니 이분은 장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셨어요. 변비가 심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화장실에 가시고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게다가 장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이 혈관에 부담을 주니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두 분 다 2달쯤 지나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첫 번째 어머님은 예전보다 걸음이 훨씬 편해졌고 표정부터 달라졌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김순덕 님도 밤에 푹 주무시게 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정말 노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사는 삶이 아니라 활기차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첫째로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둘째로 어떤 식재료가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지, 셋째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뼈와 혈관을 동시에 망치는 일상 속 습관들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진실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어요.
첫 번째로 칫솔질 부족이 아닌 영양 전달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는 칼슘 부족보다 전달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제를 열심히 드시는데 정작 그 칼슘이 뼈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혈관 상태가 나쁠수록 미네랄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뼈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로 68살 박영수님은 칼슘과 비타민 D 영양제를 꾸준히 5년간 드셨지만 골밀도 검사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혈관 건강을 먼저 개선하는 식단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뼈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따라서 영양보다 먼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영양소가 뼈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약만 믿고 식사를 소홀히 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건 많은데 몸은 그대로라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영양 전달 경로부터 점검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는 단백질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시니어일수록 근육과 뼈를 위한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부담 때문에 고기를 줄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노화 연구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골밀도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특히 콩류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2살 이정자님은 소화가 안 된다며 고기 섭취를 대폭 줄이셨는데 몇 개월 후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근육량도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빠지면서 뼈를 지탱하는 힘까지 약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화 부담이 적은 콩류를 소량씩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 3번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 소화 부담도 줄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적정량을 지키셔야 해요. 혹시 지금 단백질을 일부러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늘려보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장 상태를 무시하는 식습관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장은 영양 흡수의 출발점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세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거든요. 한국 식이섬유 연구 자료를 보면 장 환경이 좋을수록 혈중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장에서 염증이 줄어들면 전신의 혈관 건강도 함께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또한 장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줄어들면 뼈를 파괴하는 염증 반응도 감소합니다. 65살 최순남님은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면서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어요. 하루 종일 속이 거북하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영양 상태도 계속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변비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배변 능력까지 잃어가고 계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함께 챙기는 식사가 필요해요. 단순히 유산균만 먹는 게 아니라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먹이인 식이섬유를 함께 공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더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아침에 속이 편안한 날이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시나요? 만약 절반도 안 된다면 장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 타이밍을 잘못 아는 경우예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언제 마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순환기 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돼서 영양 흡수가 방해된다고 해요. 특히 뼈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0살 김철수님은 식사 때마다 물을 많이 드셨는데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셨어요. 식사 타이밍을 조절한 후에야 소화와 흡수가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식사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타이밍부터 바꿔보세요. 이런 문제들을 바꾸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병아리 콩이에요. 다음 장에서 그 활용법을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병아리 콩을 제대로 활용하는 생활 속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어요. 병아리 콩이 왜 특별한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병아리 콩은 뼈를 붙잡는 미네랄과 혈관을 청소하는 식이섬유를 함께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식재료예요. 마그네슘, 인, 칼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동시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불리고 충분히 익혀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전날 밤 물에 담가 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 8시간은 불려야 딱딱한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소화하기 쉬워집니다. 혹시 불리는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요리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병아리 콩의 진짜 효과를 못 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로 검은깨와 함께 먹으면 뼈를 지탱하는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은깨에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병아리 콩의 미네랄과 검은깨의 세사민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다만 볶아서 갈아 소량만 사용하셔야 해요. 하루에 한 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기름 성분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아침 식사에 한 숟갈 정도 병아리 콩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혹시 아침에 뼈를 위한 음식을 따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시금치와 함께 드시는 방법이에요. 시금치에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혈관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병아리 콩의 식이섬유와 시금치의 질산염이 만나면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짜게 먹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시금치 자체에 나트륨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간은 최소한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국이나 나물로 가볍게 곁들이시면 돼요. 병아리 콩 삶은 물로 시금치국을 끓이시면 영양소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아요. 혹시 채소 섭취를 하루에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권장량은 하루 350g인데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 절반도 못 드시거든요. 네 번째로 요거트와 함께 먹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장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조합이에요. 병아리 콩의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환경을 개선해 주거든요. 이 둘이 만나면 장 건강이 급속도로 좋아져요. 하지만 당분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요거트는 오히려 장에 나쁜 균을 늘릴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으로는 아침 공복에 소량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병아리 콩을 갈아서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맛도 고소하고 영양도 완벽해요. 혹시 장 때문에 불편한 날이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시나요? 만약 자주 불편하시다면 이 조합을 꼭 시도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는 방법이에요. 병아리 콩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들이 올리브 오일과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특히 비타민 E와 K가 뼈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고 고온에서 조리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은 열에 약하거든요. 병아리 콩을 삶은 후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한 두 방울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매일 이렇게 드시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뼈가 약해지는 건 나이 때문만이 아니고 혈관이 답답해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상식은 약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관리는 음식의 조합과 먹는 방식입니다. 칼슘 보충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뼈까지 전달이 안 돼요. 혈관약을 먹어도 장이 나쁘면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요. 만약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상하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는 노후가 될 수 있어요. 넘어질까봐 외출을 꺼리게 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며 사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병아리 콩 하나라도 제대로 챙기면 걷는 힘과 생활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뼈도 튼튼해지고 혈관도 깨끗해져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결과는 정말 크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병아리 콩을 전날 밤 물에 불려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바로 요리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사할 때 물 마시는 타이밍을 바꿔보세요. 식사 중에는 물을 줄이고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침에 검은 깨 한 숟갈을 갈아서 병아리 콩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뼈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 조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도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조합들이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나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뼈나 혈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